룰루레몬 하면 보통 딱 붙는 요가복 아니면 뭐 편안한 운동복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룰루레몬을 둘러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네, 많이 달라졌죠. 한때는 입는 테슬라라고 불릴 만큼 시장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마치 큰 시험대에 오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룰루레몬을 단순히 옷 브랜드가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비즈니스 퍼즐로 맞춰보려고 해요. 아, 재밌겠네요. 모두가 열광하던 프리미엄 브랜드의 인기가 주춤할 때 이걸 우리는 위기의 신호로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지금 벌어지는 일이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가 오랫동안 프리미엄이라고 믿어왔던 이 브랜드의 가치랑 월스트리트가 매기는 냉정한 시장 가격 사이에 거대한 틈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틈이요. 오늘 우리는 이 틈 사이로 들어가서 과연 시장의 걱정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투자자들이라는 코끼리가 개미를 보고 놀라 도망치는 격인지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부터 제대로 짚어보죠.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룰루레몬은 그야말로 성장주의 교과서 같은 존재였잖아요. 맞아요. 완벽했죠. 충성도 높은 고객층,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해외 시장, 그리고 다른 패션 브랜드들은 뭐 꿈도 못 꿀 높은 이익률까지. 삼박자가 딱 맞았죠. 네,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 즉 PE가 35배, 40배로 넘나드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렇죠. 그 P라는 게 일종의 기대감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아, 기대감. 네.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40배 비싸다는 건 투자자들이 앞으로 이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지금의 40배 가격도 싸게 느껴지게 만들 거야 라는 믿음에 돈을 걸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숫자가 11.4배까지 떨어졌어요. 11.4배요? 네. 이건 단순한 주가 조정이 아니라 시장이 룰루레몬의 미래를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걸 의미해요. 와, 전문가들은 이걸 가치 압축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기대감이 확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40배에서 11배라니. 이건 거의 폭락 수준인데요. 아니, 그렇게 탄탄해 보이던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데 시장의 시선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싸늘해진 이유가 대체 뭔가요? 어떤 특정 제품이 완전히 실패했다거나 뭔가 큰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몇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터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동시에요? 네. 가장 큰 타격은 역시 가장 주요한 시장인 미국에서의 수요가 둔화됐다는 점이에요. 아, 미국 시장. 끝없이 성장할 떡만 같던 미국 매출이 주춤하기 시작하니까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공포를 느낀 거죠. 그렇겠네요. 여기에 더해 작년에 내놓았던 신제품들의 디자인이나 색상이 좀 오락가락하면서 요즘 룰루레몬 좀 이상한데?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 또 예상치 못한 관세 부담 같은 외부 요인들이 겹치면서 완벽해 보였던 이익률에도 살짝 흠집이 나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순항하던 배에 여기저기서 작은 경고등이 동시에 켜진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 경고등들이 정말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냥 계기판의 일시적인 오류일까요? 네. 즉, 지금의 낮은 가격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됐다는 증거인지 아니면 시장의 과도한 공포 덕분에 찾아온 이례적인 세일 기간인지 그걸 판단해야 하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그게 바로 이런 프리미엄 성장주를 분석할 때 마주하는 가장 큰 딜레마죠. 딜레마?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일 수도 있고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잡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그 차이를 가르는 건 결국 시장의 소음 너머에 있는 기업의 진짜 체력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그 진짜 체력을 한번 들여다보죠. 시장의 불안감과는 별개로 룰루레몬의 재무제표나 이런 걸 열어보면 사실 깜짝 놀랄 만큼 여전히 건강한 구석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마치 겉에 흠집이 좀 난 고급 자동차 같은데 막상 보닛을 열어보니 엔진은 여전히 쌩쌩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그 강력한 엔진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바로 마진입니다. 마진이요? 가장 최근 분기 기준으로 룰루레몬의 매출 총 이익률이 58.5%에 달해요. 잠깐만요? 58.5%요? 네, 58.5%.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보통의 의료회사들은 한 30, 40%만 돼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거든요. 아, 정말요? 58.5%는 거의 명품 브랜드나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레깅스를 팔면 원가를 빼고도 58,500원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 수요가 둔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이런 비현실적인 이익률이 가능한 거죠? 보통은 안 팔리면 할인이라도 해서 재고를 털어내야 하니까 마진이 깎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바로 그게 룰루레몬 사업 모델의 핵심적인 강점이에요. 이 높은 마진은 일시적인 행운이 아니라 아주 잘 설계된 구조에서 나와요. 구조요? 첫째는 D2C, 즉 소비자 직접 판매 전략이에요. 아, D2C. 자사 웹사이트나 직영 매장을 통해 중간 유통업체 없이 바로 고객과 만나니까 중간에서 떼어가는 수수료가 없죠. 이익을 고스란히 다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예요. 아, 백화점이나 편집샵 같은 데 들어가지 않고 직접 하니까 마진이 높다는 거군요. 맞아요. 둘째는 아주 영리한 재고 관리예요. 재고 관리? 룰루레몬은 절대로 물건을 막 찍어내서 땡 처리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약간 부족한 듯이 공급해서 소비자들이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죠. 아, 그 전략. 할인을 거의 하지 않으니 제값을 다 받을 수 있고 당연히 마진이 유지돼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고요. 룰루레몬이니까 이 가격을 내고 살만해 라는 인식이 없다면 불가능한 모델이죠. 이런 구조적 강점들은 단기적인 수요 둔화 같은 문제로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군요. 단기 실적은 좀 흔들렸을지 몰라도 돈을 버는 근본적인 방식 자체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렇게 주력 시장인 미국이 주춤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보통은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으로 번지기 마련인데 이건 좀 다른 양상이네요. 일종의 포트폴리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하, 미국이라는 가장 큰 바구니에 담긴 달걀 하나에 금이 같지만 다른 바구니들은 아주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가장 최근 분기에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어요. 두 자릿수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죠? 그냥 달 시장이 잘 되고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나요? 그럼요. 룰루레몬이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는 걸 생각해야 해요. 아직 시작 단계다. 비유하자면 이제 막 공항에서 이륙하기 시작한 비행기 같은 거죠. 앞으로 날아갈 하늘, 즉 글로벌 활주로가 어마어마하게 길게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와, 이건 지금 겪고 있는 미국 시장의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을 넘어 회사의 성장 스토리를 완전히 새로 쓸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현재 룰루레몬이 겪는 문제는 회사 전체의 시스템이 고장난 위기라기보다는 특정 지역에서 겪는 일시적인 성장통에 가깝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엔진, 즉 수익성은 여전히 강력하고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는 새로운 활주로를 찾아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네. 그런데도 시장은 왜 이렇게 비관적인 걸까요? 결국 그 모든 긍정적인 지표들을 압도할 만큼 브랜드의 매력이 씹고 있다는 공포가 큰 거겠죠? 그렇죠. 패션 산업에서 힙하지 않다는 낙인이 찍히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 우려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알로요가나 뷰오리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소비자들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하죠. 작년에 나왔던 일부 제품들의 디자인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타당한 지적이고요. 시장은 바로 이런 점들을 보면서 룰루레몬의 전성기는 끝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의심이 너무 과장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있죠. 몇몇 제품이 실패했다고 해서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전체가 흔들린다고 보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야 해요. 시장의 우려가 과장됐을 수 있다는 정황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룰루레몬의 고객 충성도는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해요. 한번 룰루레몬의 품질과 편안함을 경험한 고객은 좀처럼 다른 브랜드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이건 단순한 설문조사 결과가 아니라 재구매일 같은 실제 데이터로 증명되는 사실이에요. 하긴 룰루레몬 입는 사람들은 거의 종교에 가까운 충성도를 보인다고 하죠. 맞아요. 단순히 옷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가 상징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구매하는 거니까요. 정확해요.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커뮤니티가 된 거죠. 소셜미디어에서의 영향력도 여전히 막강하고요. 이런 무형의 자산, 즉 브랜드와 커뮤니티가 주는 힘은 단기적인 실적 지표에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종종 간과하곤 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회사 스스로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인정했다. 네, 경영진이 실적 발표회에서 아주 솔직하게 최근 우리 제품 기획에 실수가 있었다.
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어요. 오, 비판에 귀를 닫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사실 꽤 중요한 차이인데요.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죠. 사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전설적인 브랜드들도 역사적으로 몇 번씩 이런 위기를 겪었어요. 아, 그랬었죠. 디자인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엉뚱한 제품을 내놨다가 시장에 외면을 받은 적이 있죠. 중요한 건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에요. 네. 룰루레몬은 지금 정확히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거고요. 만약 경영진이 문제를 부인하거나 시장 탓만 했다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극복 가능한 도전 과제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퍼즐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이네요. 네. 한쪽에는 높은 성장세가 꺾였다는 시장의 우려와 차가운 평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거대한 글로벌 성장 잠재력 그리고 문제 해결 의지까지 보여주는 회사의 현실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그림을 합치면 지금 룰루레몬은 어떤 상태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의미의 가치주라고 보긴 어려워요. 아, 그건 아니다. 가치주는 보통 성장은 멈췄지만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을 말하니까요. 룰루레몬은 여전히 성장하는 회사죠. 그렇다고 예전 같은 완벽한 성장주도 아니고요. 그럼 뭔가요? 제 생각에 지금 룰루레몬은 프로베이션 상태에 놓인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정의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프로베이션 상태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나 근신기간 같은 건가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시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과거 명성은 인정하지만 최근 실수는 실망스러웠어. 그러니 예전처럼 완벽한 학생에게 주던 프리미엄 점수는 당분간 줄 수 없어. 아, 네가 약속한 대로 다시 성과를 보여주면 그때 다시 평가해 줄게. 딱 이런 상태예요. 그렇군요. 과거에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아주 높은 기대치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실수를 감안한 훨씬 현실적인 가격표가 붙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건 누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성과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브랜드의 장기적인 가치와 회복 가능성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강한 사람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볼 수 있어요. 인내심 있는 투자자. 네, 결국 모든 것의 성패는 딱 하나, 실행력에 달려 있어요. 신행력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영진이 약속한 것들을 정말로 해낼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죠. 아, 과연 그들이 미국 시장에 엉클어졌던 제품 라인을 다시 매력적으로 정비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가? 만약 성공한다면 시장은 역시 룰루레몬은 다르다며 다시 뜨거운 신뢰를 보낼 거고 주가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실패한다면요? 실패한다면, 즉 제품 개선에 실패하고 미국 시장의 부진이 계속된다면 지금의 낮은 평가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리스크와 보상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국면이에요. 오늘은 탄탄한 사업의 본질과 부정적인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룰루레몬이라는 아주 생생한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봤네요. 네, 완벽한 성장을 기대하던 시장이 작은 흠집에 실망해서 등을 돌렸을 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 사례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생애 주기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느 시점부터 시장은 빠른 성장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아주 작은 둔화조차 재앙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한 명의 관찰자로서 혹은 투자자로서 우리는 기업의 일시적인 비틀거림과 영구적인 추락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시장의 소음 속에서 진짜 기회를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